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퀵서비스 기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관련해서 우리 행정해석에 발표된 그런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퀵서비스 근로자에 대해서 행정해석은 2000년도에 나온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부르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단 한 문장인데 이게 대해서 이제 우리 그 대법원 판례는 어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라 본다 해서 그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인적 종속성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속하고, 그러니까 근로 시간하고 근로 장소 어떤 규율을 뭐 어떤 회사 생활에 대한 어떤 규율을 정한 이런 인적 종속성이 있고, 또 임금이 그러니까 받는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는 거, 사업의 대가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자기가 이제 그 근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그 임금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퀵서비스 근로자들은 이제 어느 사업장에 전속돼 있고 그 순번제로 이제 순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배달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퀵서비스 배달 이분들은 이제 그 정해진 그러한 어떤 배달 지역에서 배달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면은 회사하고 이제 본인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그 근로 제공 자체도 오토바이를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고, 또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어떤 유류비나 또 그에 대해서 또 그 수선비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 퀵서비스 배달 하는 분들이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정해석은 2000년도 행정해석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로자성 판단할 때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게 그 이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실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자한테 종속이 돼 있고 전속돼 있고, 그 사업체가 비용도 이제 근로자한테 안 주고 사업자한테 이제 퀵서비스 사업자한테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 앱을 통해서 직접 결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앱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앱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로 이제 사용자한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지금 일정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총 금액의 뭐 60%를 아니면 50%를 이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 세세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퀵서비스에 배달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다른 데 갈 수 없고 거기에 퀵서비스 회사들한테만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 일을 한다 하게 되면은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렇게 그때는 앱이라는 게 발전을 안 해가지고 다들 현금으로 받고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나눠 가지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현금 거래가 거의 없고 앱으로 이제 신청을 할 때는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돈을 받아서 이제 그 회사 지분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제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사업장에 전속되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이런 입장을 볼 때 옛날에는 그 근로자성이 거의 한 40%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제 판단할 때 이렇게 사업장에서 직접 돈을 주고,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이제 전속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대기하는 장소도 이제 정해져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한 60%가 근로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할 때는 한 번 특정한 그 사업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제 사용자가 어떤 구속을 인적 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구속, 그러니까 임금 지급하는 여부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서는 좀 더 근로자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또 좀 현재에서는 또 이제 유류비도 일부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받는 금액도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도 해주고 이런 사용자의 더 많은 개입이 이제 들어갈 때에는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뭐 어떤 위탁 계약서를 이제 쓴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신분 자체도 이제 어떤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구속이 점차적으로 되고 특히 임금 부분에서 회사가 이제 그 앱으로 들어온 그 수입을 다 이제 그것을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 같지만은 사업주가 이제 사업주 그걸 제외하고 근로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그런 형식은 한데 겁에 같은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구속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종속도 더 심화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킥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된다면은 근로자라 볼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퀵 서비스가 사실 여러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 퀵 서비스를 이행하는 근로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근로자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자의 구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나눠 갖는 거 이외에 예를 들어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또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발생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10년을 여기서 근무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매월 일정한 뭐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앱으로 이제 고객이 요청했고 그 돈이 회사로 가서 나중에 매달 자기 지분만큼 이제 받게 됐다고 봤을 때는 이 일정하게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가로 이제 지급한 거다. 비록 그 배달료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때 그리고 또 장기간 특정 킥 서비스 회사한테 구속돼 그러니까 어떤 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근태가 안 좋을 때는 고용 해지된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이제 그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약속한 그 지분에 따라서 이제 나눠 가진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좀 더 근로자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고용 형태나 그 사용자의 어떤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100을 가지고 판단할 때 51%가 근로자성이 많으면은 이 근로자는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 또 미사용 연차 휴가 이런 부분도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서 퀵 서비스 기사가 근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딱 분명하게 나눠 갖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외에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계약 관계라든지 그 종속성을 좀 없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용자 예,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 계약이나 4대 보험을 들었다든지 또 근로소득세를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어떤 힘의 우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그러한 근로관계에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보수가 어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대가로 받는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좀 더 어떤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한테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 금액이 좀 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다르게 돈 수입 자체를 앱으로 그러니까 앱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사전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택배 기사들에게 직접 이제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용자가 조심할 거는 이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 문제 또 사실상 또 해고인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그 사용자에 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택배 기사를 쓰기 전에 사용자 입장에서 또 뭐 택배 기사 입장에서 명확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서로 분쟁 없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그 판단 잣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킥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사실 그 2000년도에 행정해석은 그 택배 기사가 이제 그 손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으면은 이제 회사의 지분율만큼 이제 납부를 하고 본인은 이제 다 가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가 돈을 다 받고 또 이제 특정 근로일에 특정 급여 지급일에 그 근로자에게 돈을 이제 어떤 월급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근로자성으로 이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